네, 안녕하세요. 튜멘토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수지 맞는 날이죠. 오늘 하루만 잘 집중하시게 되면은 그 3배 성장할 수 있는 비법을 배워 가실 겁니다. 일종의 원데이 멘토링이죠. 원데이 멘토링이니까 오늘 하루 5개 테마를 익혀가지고 3배 성장하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본 내용은 꽤나 공개를 꺼려하던 정보인데 여기서 좀 최초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과장하고 너무 후킹한 거 아니냐. 예, 후킹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요, 그 과장 아니고 진실만을 얘기할 겁니다. 진실. 그럼 네가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보장할 수 있냐? 예, 보장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보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리는 대로 그때가 그대로 실천했는데 3배 성장이 안 된다면은 제가 그대한테 153만 원을 직접 드리거나 제가 153만 원을 갖다가 인증샷을 어딘가에 기부했다는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오늘 제 내용에서 허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잘 안 됐다는 걸 입증만 하게 되고 그 사실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정확하게 153만 원을 갖다가 얻게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보장합니다. 본 내용을 좀 흡수하려면은 주제 파악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멋진 말로 하면 메타인지라고 하고 학원으로 따진다면 이제 레벨 테스트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뭐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 등급은 다 몇 등급입니까? 다 1등급 정도 나오겠죠. 그죠? 1등급 그 이상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대의 비즈니스 실력은 몇 등급입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다 그럴 때 본인의 주제 파악을 좀 해보십시오. 본인 스스로. 대부분은 선택하는 게 그 4등급이나 5등급을 제가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딱 정해 드립니다. 1000만원 이상을 지금 벌고 계시면은 1등급 맞습니다. 1등급 7, 800만원 선, 1000만원이 좀 안 되는 선에 계신 분들은 2등급이 맞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 영어 등급표하고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공을 한 개 더 붙인 체제로 점수를 부과하시면은 그대의 현재 등급입니다. 자기가 현재 이제 500만원 정도 벌고 있다. 그럼 당연히 이제 5등급인가요? 그죠? 90점에서 100점 사이가 1등급이죠. 1등급이니까 여기가 900만원 이상, 여기가 이제 800만원 이상, 여기가 이제 700만원 이상, 그죠? 여기가 600만원 이상, 여기가 500만원 이상이네요. 계산하기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등급을 좀 파악을 하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3배 성장은 1등급을 갖다가 벗어나는 겁니다. 그 이상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이걸 이해를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아무래도 일쪽에 등급이 가까우신 분은 이해를 잘하겠지만 본인이 이제 뭐 7, 8, 9에 해당한다.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1등급을 뛰어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달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먼 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 좋은 방법이 있죠. 일단 반복을 합니다. 근데 반복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이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영어 9등급인 애한테 1등급 영어 문제 풀이 방법을 아무리 반복시킨다고 해도 1등급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등급은 아무리 많이 섭취한다 그래도 본인이 갈 수 있는 게 1등급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게 좀 불가능해 보이죠. 그죠? 단계를 거쳐야 되는 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못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계별로 발전해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흡수하게 되는 이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대가 3배 성장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할 수 있겠죠? 이제 주제 파악 됐습니까? 주제 파악이 됐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때가 해야 될 거는 무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뭘 모르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다. 다 해달라. 이게 전형적인 9등급들이 보이는 태도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해봐야 됩니다. 누가 알려주기 전에 스스로 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제 파악이 끝나면은 그 모르는 거를 갖다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분야든지 간에.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기초 공부가 끝난 상태에서 실행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죠. 그때가 학생들한테 문제 풀기 강의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개념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게 하죠. 그게 바로 실행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원장님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머리를 천재라고 착각을 합니다. 한 번 들으면 다 안다고 착각을 해요. 천재는 한 번 듣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한 번 듣고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 번 들어야 됩니다. 자꾸 제가 이게 무식하다는 걸 파악하라고 그러는 건 뭔 뜻이냐면 본인이 뭘 모르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배짱인지 이런 영상을 한 번 듣고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한다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착각하는 분들을 과감하게 어떻게 얘기하게 되면은 주제 파악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해가 좀 되죠. 그 이해가 되는 거는 그대의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저의 언변과 저의 설명 스킬로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본인의 것이 아니에요. 본인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저의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됐다면 그 이해된 걸 노트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면서 자기가 지식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대는 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초 공부를 끝냈으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당연히 기본 공부해야겠죠.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반복해야 됩니다. 상위 레벨로 점점점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상위 레벨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를 언제 멈춥니까? 그죠?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지만이 죽는 그 순간까지 행복하게 뒤질 수가 있습니다. 1일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거지만 100일이 아니라 사실은 1000일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일 동안 실행할 수 있는 핵심 코어를 갖다가 머리에 넣어준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냥 한 번 배웠다고 해서 자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자, 이제 그대의 학원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또 좀 잘 되는 학원도 있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로 좀 얘기해 줄게요. 그대가 쓰는 컴퓨터가 윈도우 9를 썼는데 세상은 윈도우 10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하드웨어 자체를 윈도우 10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 윈도우 10으로 바꾸는 거는 그대가 바꾼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그럼 뭘 바꿔야 되죠? 그 윈도우 9에 맞았던 앱이 윈도우 10에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먹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대 앱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냐?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새로운 사용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새로운 환경이 윈도우 10에서 그대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제대로 비즈니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에는 이런 과정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 좀 나이가 그 40대쯤에 들어가게 되면 귀찮아 하십니다. 귀찮아 하시면서 우려 먹는 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우려 먹는 걸 뭘 우려 먹습니까?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계속 고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위주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걸 전 너무나도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학원은 오프라인이야. 온라인은 절대 안 돼. 그대만 안 되는 겁니다.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어요. 그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오프라인 하면은 다 잘 됩니까? 다 잘 되지 않잖아요. 또 오프라인이 잘 안 되면 이럽니다. 내 시스템 좋은데 왜 애들이 몰라주는 거야? 애들이 몰라주는 거야? 그렇죠. 애들이 몰라줍니다. 왜 애들이 몰라주냐? 애들은 윈도우 10을 쓰고 있는데 그대만 윈도우 9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은 윈도우 10 업그레이드된 앱을 원합니다. 그럼 업그레이드 같이 시켜야죠. 물론 여기에 원장님의 교육관이나 원장님의 진실성은 어느 정도 투영이 되겠죠. 그렇지만 교육관이나 어떤 철학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근데 그런 짓을 안 하고 한번 배운 걸로 우려먹는 거에 습관이 돼 있죠. 우려먹는 거를 습관화 시켜 놓으면서 뭘 합니까? 영어는 내가 최고야. 응? 내 영어는 특별해. 나는 무슨 동 영어의 신이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근데 그런 거를 쓰면은 본인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감이 하나도 안 되는 아이디어고 닉네임을 쓰고 계시죠. 그러면서 계속 안 되는데 본인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가 100일 동안 또는 1000일 동안 또는 만일 동안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이 5개의 테마를 통해서 두뇌를 계속 앱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두뇌 앱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그 두뇌 앱은 누굽니까? 바로 원장님의 두뇌입니다. 원장님의 두뇌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제가 많은 원장님들 만나봤는데 앞뒤가 꽉꽉 막혀 있어요. 앞뒤가 꽉꽉 막혀 있고 그리고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데 나이 어린 애들이랑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가 센스 있고 감각 있고 이렇다고 착각하고 계세요. 그게 또 왜 그러냐면은 같이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엄마들하고만 얘기를 해서 그래요. 엄마들도 똑같이 앞뒤가 꽉꽉 막혀 있어요. 뭔가 나은 것 같은데 나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앞뒤 꽉꽉 막힌 머리, 한쪽도 앞뒤 꽉꽉 막힌 머리. 제가 좀 언어를 부드럽게 쓰는 겁니다.
꽉꽉 막힌 머리끼리 맞대니까 공감이 많이 되죠. 근데 꽉꽉 막힌 머리끼리 공감이 되면 뭐예요? 그 밑에 있는 애는 완전히 다른데 생명체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종이 달라요. 종이. 종이 다른데 그 다른 종을 대하는데 아주 그냥 본인들의 종의 똑같은 교육을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의 테마를 가지고 그 두뇌 앱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안 힘들어요. 이게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예, 업그레이드는 요 5개의 키워드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강정 좋아하십니까? 강정? 닭강정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저도 강정 좋아합니다. 여러 종류의 강정을 많이 좋아합니다. 강정을 먹다 보면은 어떤 거는 시큼한 맛이 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단맛이 나기도 합니다. 시큼한 거 먹고 단맛 먹으면 중간 맛이 나오겠죠. 이렇게 머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억합니다. 강정, 시, 단, 중. 바로 금방 외웠습니까? 외웠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장님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강점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강점을 토대로 해서 정체성 정립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 강체성 정립이 되고 강점하고 정체성 정립이 되고 그리고 나서 시스템을 꾸준히 살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성공 전략을 꼭 세우셔야 되고 단기 성공 전략을 통해서 뭘 해야 되죠? 지금 당장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강점을 찾는 거는 이제 요즘 트렌드하고도 좀 많이 관련이 돼 있겠죠. 이 강점 속에서 정체성을 찾는다는 건 뭐겠어요? 본인이 추구하는 이상형을 찾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죠? 시스템은 그 정규 플레이만 있는 게 아니라 비정규 플레이도 있고 거기에 이제 교육비를 갖다가 얼마나 높게 책정하냐 낮게 책정하냐 이런 트릭과 기술과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성공이라는 것도 그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지 교육생을 모을 수 있냐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죠. 중기 성공은 이러한 단기 성공을 통해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냐. 끝에 가면 뭐겠어요? 장기 성공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일단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먼 얘기 같으니까. 자, 이 5개의 테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강정은 시큼한 맛, 단맛, 중간 맛이 있다. 그죠? 이걸 갖다가 머리에 집어넣고 매일같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두뇌를 계속 가동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뇌를 갖다가 두뇌 앱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이 제가 지금 한 번에 공개한 그 1일 5개 3배 성장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아주 간결하게 일단은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관심이 더 생기셨죠? 그럼 3배 성장이 가능하냐? 제가 3배 성장이라고만 적어놨는데 사실은 3배가 아니라 10배도 될 수 있고 원장님이 능력만 좋다 그러면은 그 100배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좋다는 건 뭐냐면 배짱 그리고 사고방식의 업그레이드를 끊임없이 할 수 있냐 없냐에 달려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해봤냐? 예, 해봤어요. 혼자 개인으로 할 때는 거기 제가 최고로 혼자서 했을 때 혼자서 아무도 고용하지 않고 혼자만 했을 때도 3200, 3800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사람들 쓰고 좀 시스템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서 했을 때도 그거보다 그 이상도 해봤습니다. 그 이상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맨날 인증해봐라 뭐 해라 그러죠. 믿건 안 믿건 그건 원장님한테 맡길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해드리는 얘기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하지만 지금 여기서 처음 듣고 있을 겁니다. 저는 보장합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하지만 처음 들으실 거예요. 처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뭔가를 잘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잘하긴 하는데 자기가 왜 잘하고 왜 성공했는지 왜 그렇게 돈을 버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방이나 교습서나 1인 영어학원 차려가지고 여차여차 잘 돼가지고 돈을 좀 벌게 돼요. 되게 뭐 1000도 벌고 1800도 벌고 이렇게 벌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가라앉습니다. 그 가라앉았을 때 이유를 몰라요. 왜 모르냐? 자기가 왜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운이야. 거기에 물론 그 주변 상황이나 환경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본인의 실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못합니다. 근데 그래도 과거에 좀 잘했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한때 1800까지 했어. 응?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대로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 계속 갇혀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짓이 또 뭐예요? 그래 내가 잘하는 걸 해야지. 그 잘하는 걸 한다는 게
달콤한 말처럼 들리죠. 근데 잘하는 건 하겠다고 원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원장님의 속마음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잘하는 걸 하겠다는 건 뭐냐면 그대가 익숙한 걸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대가 익숙한 거. 그대가 익숙한 거는 이미 약발이 떨어졌는데 그 약발이 떨어진 걸 붙잡고 있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왜 그러냐? 그게 편하거든. 익숙하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전문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직종들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우려먹는 걸 자꾸 한다니까. 의사도 우려먹고 치과 의사도 맨날 우려먹잖아요. 응? 그리고 전문가라고 칭하시는 분들 계속 우려먹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또 영어 선생님도 이런 얘기 하지. 제가 새로운 교재를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선생님. 그 새로운 교육 동향도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그래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지식을 쌓았는데 그 지식이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도움이 되냐고. 컨텐츠 퀄리티가 올라가는 건 도움이 됐지만 그대 학원을 성장시키는 데는 도움이 됐냐고. 아니잖아. 컨텐츠만 고퀄리티 만들어 놔가지고 좋게 해주니까 교육비 조금 인상하면 어떻게 해? 애들이 나가잖아. 왜 나가냐고. 쓸데없는데 돈 쓴 거야. 그러니까 뭐야, 결국 자기 만족이잖아. 제 커리큘럼이 제일 좋아요, 뭐 이런 거잖아. 근데 본인 커리큘럼이 좋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전 세계에 내놔봐. 별거 아니잖아. 그 밖에서 봐봐. 별거 아니잖아. 그리고 그대의 커리큘럼이 아무리 좋아도 타학원보다 2배 좋아? 2배도 안 돼. 아무리 많이 좋아봐야 제가 관찰한 바로는 1.2배 정도? 1.1배? 이거밖에 안 돼요, 기능상으로. 별로 나은 것도 없어. 근데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애착을 가져요. 그 애착을 갖는 게 본인 생각에는 아무 탈이 없는 것 같지. 그게 뭐냐면 세상은 윈도우 10이 됐는데 그대만 윈도우 9를 계속 고집하라는 거라니까. 그 윈도우 9를 9에서 아무리 최신 앱을 깔으면 뭐예요? 작동을 안 하는데 세상이 윈도우 10이야. 그러면은 거기 깔리는 그대의 두뇌 자체가 윈도우 10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원장님들이 엄청나게 못합니다. 그래서 일정 나이가 지면 애들이 다 빠지고 인기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학원 다 갔다고 해가지고 딴 거 합니다. 근데 밑에서 올라오는 젊은 강사들을 보세요. 20대 중후반 애들, 30대 초반 애들. 걔들 학원 잘 되잖아. 왜? 요즘 애들하고 맞는 두뇌 앱을 갖고 있거든. 그래도 마찬가지로 두뇌 앱을 가져야 돼. 그거 하는 게 귀찮다? 그럼 죽으세요. 왜 죽어야 되냐? 살 가치가 없는 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돼. 죽는 순간까지 향상심, 어딘가 올라가겠다는 그 마음가짐.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성장이라는 것도 생각해봐. 성장하면 원장님들은 항상 커뮤니티 가서 보면 뭘 얘기하세요? 그죠? 몇 명이냐? 몇 명이 뭐가 중요한데? 응? 나는 한 명한테 1,000,000원 받는 게 더 좋아. 10명한테 100만원씩 받아가지고 10명 받는 것보다 한 명한테 1,000,000원 받고 편하게 한 명 제대로 가르치는 게 난 더 좋다고. 그러면 결국 저 사람도 1,000,000원이고 나도 1,000,000원인데 뭐가 달라? 나는 편해. 시간도 자유롭고 저 사람은 계속 바빠. 그러면서 10명이라는 거에 뿌듯함을 갖고 있다고. 그게 뭔데? 그 본질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많은 교육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돈을 포커스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돈을 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릴 생각을 하셔야지. 수익이 중요한 거지. 매출이 중요한 것도 아니야. 수익이 중요하다니까. 매출 많으면 뭐해? 응? 프랜차이즈 비용 나가고 밑에서 일하는 뭐 이것저것 월급 나가고 1인 학원이 아닐 경우에 밑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돈 나가고 그럼 자기 손에 떨어지는 게 얼마냐고. 그걸 봐야지.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그 자기 손에 떨어지는 수익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수익. 그래서 제가 3배 성장이라고 그러는 건 단 매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배의 수익을 얘기하는 거야. 3배 수익 이상을 올리셔야 된다는 거죠. 좀 공감이 되셨습니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원수 아닌 수익 중심 사고라는 거는 아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so 스페셜이에요. so 스페셜. 엄청날 정도로 스페셜해야 됩니다. 엄청난 정도로 스페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only one이 돼야 돼. only one. only one이 돼야 되고 그 only one에서 시스템상에서 트릭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만이 3배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지. 지금과 같이 뭐 중1반 또는 중1 A반, B반 시간표 뭐 일주일에 2번입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될 것 같아요? 한 교실에 많이도 안 집어넣어. 학생이 4명이 넘네요. 반에 좀 애들이 많네요.
또 이제 코칭식으로 반을 짜면 어떻게 돼요? 한 반에 되게 뭐 6명에서 많게는 12명 정도 배치가 되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교재를 준 다음에 코칭식으로 이제 질문을 잡아주게 되죠. 그럼 또 엄마들이 또 이래. 선생님, 한 교실에 그렇게 12명이 넘는데, 12명인데, 그걸 일일이 다 봐주실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또 하죠. 그죠? 그럼 선생님, 원장님 입장에서는 대부분 어때요? 네,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원장님, 그 학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좀 깨름직하죠? 응? 이게 1대1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1대1은 아니지. 근데 원장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수익이 안 나오거든. 교육비는 쥐꼬리만큼 냈거든. 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장님의 그 수업 자체가, 쥐꼬리만큼의 퀄리티인데다가, 1대1 코칭이라는 것도 사실상 여러 교실을 해놓고, 교재 학습하면서 돌아가면서 봐주는 거잖아. 그럼 시간을 60분으로 놨을 때 1인당 돌아가는 게 몇 명이냐고. 응? 10분도 안 나와. 10분씩 봐야자 6명이라고. 그럼 1인당 봐주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잘하는 놈은 그냥 노트만 풀고 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본질적인 사고가 뭐야? 애들아, 질문하지 마. 알아서 풀고 가 이거잖아. 응? 그러니까 그 교육 자체의 그 본질이 거기에 있단 말이야. 사실상 그리고 애들은 질문 안 하기 때문에 교재만 잘 만들어 놓고 시스템만 잘 갖춰 놓으면 자기주도 학습하면서 돈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수업의 퀄리티가 이렇게 높냐고요? 안 높잖아. 본인이 알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서 높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오는 학부모가 있을 때 그걸 과연 답을 제대로 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업 자체가 운영은 편한데 뭐가 안 되는 거야? so 스페셜하지가 않다는 거지. 이제 초창기엔 스페셜했어요. 지금은요. 스페셜하지가 않습니다. 스페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 일정 수익해서 인원수 한정된 걸로 해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살펴보면은 제가 얘기했던 이제 원데이 멘토링에 5가지 테마를 이미 얘기했습니다. 1일이지만 100일, 1000일에 해당하는 효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테마는 이 5가지 테마를 그대의 코어, 핵심 그 두뇌 시스템으로 정착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배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5개 테마를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점하고 정체성이 일단 정해지게 되면 한동안 유지하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단기 성공을 위한 시스템으로 가동을 하고 그리고 중기 성공을 가기 위해서 시스템의 변동을 줘야겠죠. 그러나 이제 단기 성공에서 중기 성공으로 계속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시스템의 유연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에 확확 바꾸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어느 정도 틀을 유지하면서 바꿔나가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들이 많이 쓰는 그런 패턴의 강의식 패턴이나 코칭식 패턴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so 스페셜한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so 스페셜한 걸 만들어내야지만이 뭐가 된다? 고액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고액이 되기 때문에 뭐가 돼요? 수익이 증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 5개 테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강점을 강화하라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죠. 마케팅에서 랭킹 1, 2, 3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랭킹 1위는요. 업계 1위입니다. 업계 1위 하면은 더 이상 마케팅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1인 영어학원 운영하면서 동네에서 업계 1위입니까? 아니잖아요. 업계 1위가 아닌 경우에는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가성비입니다. 가성비는 뭐예요? 교육비가 제일 싸면 됩니다. 압도적으로 싸면 됩니다. 옆에 학원보다 10배 싸면은 무조건 옵니다. 대신에 원장님이 굶어 죽겠죠. 따라서 마케팅 제2법칙인 가성비도 여러분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남는 게 뭐냐? 강점 강화입니다. 강점인데 강점을 아주 자기 멋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자기 생각에는 강점이라 생각하는데 대중이 볼 때, 밖에서 볼 때는 절대 강점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컨설팅 작업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은 원장님의 사고를 뚫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트렌드를 무조건 반영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에서 이런 얘기 하죠. 부자의 사고, 빈자의 사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부자는 부자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그죠? 빈자는 빈자 마인드를 갖는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부자는요, 필요한 돈은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필요한 돈마저 아끼려고 온 생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점점 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비가 뭐 2,000원이라고 할 때, 그럼 버스를 타야 될까요? 아니면 걸어가야 될까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무조건 저는 타고 갑니다. 왜 그러냐? 이거 2,000원을 투자해야지 시간을 더 아낄 수가 있고, 그 아끼는 시간 동안에 제가 필요한 핵심 기술을 더 빨리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 그 배운 기술 가지고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본인의 피 같은 시간을 갖다가 그냥 날려버리고 걸어가거나 운동 삼아 뭐 뛰어간다는 이런 좋은 얘기를 합니다. 뛰어가거나 걸어가면 어때? 지치죠. 지친 상태에서 또 열심히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위안을 합니다. 뭐라고 위안을 해요? 난 참 열심히 살고 있어. 그거는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 어리석게. 필요한 돈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렇게 강점 트렌드를 반영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언제든 무슨 생각해요? 내가 알아서 강점 트렌드 찾아봐야지. 물론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는데 저는 원장님이 스스로 못 찾는다고 저는 솔직히 1,000,000원 이상을 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원장님의 학원의 블로그나 학원의 간판을 보면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등 전문, 고등 전문. 또 중등 전문, 고등 전문 하는 것도 불안하니까 중고등 전문. 어떤 데는 초중고 전문, 어쩐 데는 유초등 전문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 입장에서 한번 이 간판을 쳐다보세요. 중등 전문하면 거기 전문 학원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고등 전문은요? 조금 나 보입니까? 좀 어려운 거 하니까? 그럼 중고등 전문은요? 뭐 그냥 아주 평범합니다. 근데 유초등 하면 평범하죠. 초중고 전문은 학원은 코딱지만한데 초중고 전문이야.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냉면을 먹고 싶어요. 냉면을 먹고 싶었는데 냉면 먹고 싶을 때 어딜 가요? 우리는 냉면 전문집에 가서 먹습니다. 그죠? 그 냉면 전문집에서 파는 냉면이나 분식집에서 파는 냉면이나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격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그 분식집에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냉면 이 정도 받으니까 우리 집도 이렇게 받아야지라고 받은 거죠. 저는 절대 거기서 안 먹습니다. 왜냐면 퀄리티가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분식집에서는 뭐만 먹냐면 떡볶이, 라면, 가끔 김밥 이거밖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분식점은 솔직히 좀 안타까운 게 메뉴를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떡볶이 몇 종류, 그죠? 만두 몇 종류, 김밥 이 정도만 팔면 됩니다. 쓸데없이 여름철이어서 냉면 같은 거 해가지고 메뉴의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근데 그런 짓을 또 누가 합니까?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된대. 그럼 이 간판명 자체부터 뭐가 안 되냐면은 차별화가 안 되는 거야. 그냥 거기나 저기나 똑같잖아. 그리고 자기만의 학원이 뭐 굉장히 독특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독특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뭐라 그래요? 영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영어를 저희 학원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에 있는 다른 영어 학원은 제대로 된 영어를 안 가르치나? 그 제대로 된 영어의 기준이 뭔지 난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명확한 것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등급을 몇 등급까지 정확하게 며칠 내로 올려준다. 몇 달 내로 올려준다. 우리 학원을 몇 개월 다니면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등급이 어떻게 오른다. 이런 명확한 수치가 없다고. 그냥 둘이 뭉실하거든. 더 황당한 거는 이제 유초등 전문은 더 황당해요. 거기는 다 파닉스 하잖아요. 파닉스. 솔직히 파닉스를 배워가지고 이게 대입에 도움이 되나요? 단어 읽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또 엄마들 앞에서 조금 낮았다고 내세우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 다들 그 짓 하고 있어. 그래서 파닉스 해가지고 어떤 회사만 돈 버냐면 파닉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회사만 돈 벌어요. 솔직히 저는 파닉스 안 배웠거든요. 파닉스 안 배웠는데도 영어 잘해요. 웬만한 계약서도 쓸 줄 알고 그 프로페셔널한 계약도 다 할 줄 알아요. 영어로. 근데 파닉스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그 웬만한 발음도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느낄 때는 이게 더 이상 매력을 잃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원장님이 파닉스를 안무리 열심히 가르친다 하더라도 유초등에서 파닉스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 보면 영어 실력이 다 떨어져. 이거 엄마들도 알면서 그냥 보내는 거야. 암만 난리쳐도 네이티브보다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 근데 거기에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유초등 영어학원 보낼 때는 뭐 때문에 보내는 거야? 타가소야 타가소. 타가소 기능을 얼마나 잘하냐가 달린 거지. 영어 자체가 아니야. 타가소인데 영어로 조금 하는 타가소 이거잖아요. 고등 전문이나 중등 전문은 똑같아. 다 내신이야 내신. 내신밖에 더 있어요? 우리는 수능을 합니다. 수능 고3 때 하는데 고3 때 애들이 몇 명이나 수업 듣냐고 안 듣잖아. 대부분 내신이잖아요. 응? 아닌가? 맞잖아요.
초중고는 한술 더 뜨지. 초중고는. 초중고인데 그것도 선생님이 혼자야. 응? 무슨 장인 가르치나, 영어 장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원장님들이 이런 사고 방식으로 막 자신의 강점을 찾거든요. 우리는 학원은 독해를 잘한대. 응? 독해 안 가르치는 영어 학원 있어요. 우리 학원은 영문법을 잘한대. 영문법 안 가르치는 학원 있어요. 우리 학원은 단어를 잘한대. 그거 안 가르치는 학원 있냐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물어보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 우리 애는요 단어를 못해요. 우리 애는요 문법을 못해요. 그런데 독해는 잘해요. 이게 학부모님들의 모순합법 아닙니까? 맞잖아요. 영어는 어차피 이게 전부잖아.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하는 거거든. 그거를 갖다가 본인의 강점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 그러니까 먹혀요 안 먹혀요? 절대 안 먹힙니다. 그래서 트렌드 반영이 필수인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뭔 말인지. 그리고 이제 정체성 찾는 작업. 정체성. 지금 이제 강점하고 정체성을 배우면서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걸 정해가지고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는 전부가 아니라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전부인데 이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다들.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한다니까. 정체성 지금 가볍게 찾는 법 한번 해볼까요? 가벼운 겁니다. 심화 버전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지금? 바로 답해야 돼요. 1초 내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왜 그대가 해야 되죠? 그리고 왜 지금 해야 되죠? 이 질문을 연달아 뿌리게 되면은 본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교육자 또는 사업자 또는 교육사업자 다중 역할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고 하나의 맥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교육자래. 교육자인데 교육자는 뭐를 하는 겁니까? 교육하는 사람은 맞죠. 근데 교육을 하는데 사업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교육사업자라도 맞는 얘기는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당신 어디 살아요? 하면은 저는 우주에 삽니다. 틀린 말 아니죠. 맞는 얘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교육자다 사업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국에 삽니다. 제가 이제 원장님을 처음 만났어요. 물어보는 거죠. 어디 사세요? 네, 한국 삽니다. 그럼 저는 무슨 생각할까? 얘 뭐야? 나도 한국 사는데 얘 뭐 하는 거야? 어디 사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대답하는 거는 그 정확한 동네를 원하는 거죠. 동네. 저는 이제 강남구 뭐 역삼동에 삽니다라든가 뭐 이런 거죠. 그 정도까지 원하잖아. 강남 삽니다. 이렇게도 잘 얘기 안 해요. 역삼동 살아요. 강남구. 이 정도까지는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동단위까지는 주로 얘기하는 거를 기대하죠. 어디 사냐 그랬을 때. 응? 한국 내에서 만나면은 이제 그 정도까지 기대하는데 당신의 정체성이 뭡니까? 교육자래. 제가 느끼는 건 전 한국 삽니다.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저는 사업자입니다. 이것도 한국 삽니다. 이렇게 느껴요. 교육사업자입니다. 조금 나 보이긴 합니다. 저는 그냥 강남 근처에 살아요. 뭐 이 정도 느낌?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다중 역할을 해야 된다는 착각을 하십니다. 다중 역할이 뭡니까? 이제 엄마면은 엄마 역할, 아빠면 아빠 역할, 밖에 나와서는 일꾼 역할, 밖에 나와서는 뭐 교육자 역할, 학원 운영자 역할을 막 여러 개 나눕니다. 무슨 다중인격자예요? 다중 역할이 제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면서 그렇게 된다고 막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그죠? 하나의 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강점하고 정체성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원장님이 일을 할 때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도 본인 스스로 뭐 어떻게 알아서 해야지 하는데 어때요? 벌써부터 본인이 뭘 모르는지가 파악이 되죠. 뭐가 파악이 돼요? 무지가 파악됩니다. 무지. 그럼 무지가 파악되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겠죠. 공부는 어떻게 해요? 가장 빠른 게 뭐예요? 배우는 겁니다. 배운 다음에 실행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배울 때 나는 돈을 쓸 수가 없어. 나는 내 스스로 다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원장님이 계속 학원이 안 되는 겁니다. 시스템은 그대 학원의 모든 것입니다. 이 시스템 하나만 보게 되면 뭐가 다 들어가 있냐면은 그 학원의 강점, 그 학원 원장의 정체성, 그 학원이 고수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얼만큼 중요한 거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남북한이 이제 엄청날 정도로 강대국 사이에 또다시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둘 중에 하나로 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국 갈래요? 일본 갈래요?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이 일본 간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스템이 같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스템이 중국 시스템보다는 일본 시스템이 훨씬 낫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객 입장에서, 즉 학부모하고 학생 입장에서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얼만큼 중요한지 알겠죠? 시스템 하면 또 머릿속에 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학원은 강의실 시간표다. 시간표 몇이다. 그리고 보충은 몇 시에 한다. 특강은 몇 시에 한다. 뭐 이런 식이겠죠? 코칭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칭식도. 코칭은 일정 시간은 코칭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강의하고 코칭 합친 형태. 저희 학원은 디코체를 합니다. 티칭도 하고 코칭도 하고 체킹도 합니다. 뭔가 좀 나 보이는데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은 이제 멘토링 중심으로 합니다. 멘토링 하지만 결국에는 또 뭐 합니까? 수업하고 강의하고 시험 보는 거 똑같죠. 이게 말만 달라. 말만 다르고 매력적이지가 않아. 매력적이지 않다는 게 뭐예요? 학부모님들한테 어필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특별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장님의 강점과 정체성이 막 느껴지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런 데로 굴러가요. 왜냐면 이제 교육비는 다 투자하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데 다 비슷하니까 똑같은 데 보내자 이런 것들이 오게 되죠. 근데 그 어디에서든지 간에 인기 있는 학원이 있고 인기 있는 학원은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긴 하는데 핵심은 뭐에 있냐면은 요 강점과 정체성이 시스템과 어우러진 학원입니다. 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불경기가 되더라도 잘 됩니다. 그래서 그대 학원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면은 이 시스템 때문이고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있다면 바로 이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가 해야 될 작업은 시스템을 개조해야 되는데 남들이 잘 된다는 시스템을 개조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이제 자율 경쟁 시스템을 북한이 지금 당장 도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껍데기는 그 자유 한국이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뭐가 안 돼요? 사람들 사고방식이 개조도 안 돼 있고 인프라도 안 돼 있고 그죠? 더군다나 그 최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의 선거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율 경쟁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껍데기만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북한이 남한처럼 되려면은 남한의 정체성을 북한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정체성을 가진 상태에서 그 시스템을 입혀야지만이 북한이 남한처럼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근데 원장님들이 주로 하는 짓이 자기의 정체성이나 강점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어디 잘 된대, 어떤 프랜차이즈가 잘 된대, 그럼 그대로 갖다 입혀요. 입히면 뭐만 바뀐 거야? 껍데기가 바뀐 거야. 거기는 계속 북한이야. 남한이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우리 학원은 왜 안 돼요? 이 시스템으로 안 돼요?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볼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솔직한 의견이 뭐냐면 기분 나빠하셔도 괜찮습니다.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진짜. 본인의 정체성과 강점은 아무것도 없는데 껍데기만 바꿔. 그래서 다른 학원 잘 되는 학원 베낀다 하시는 원장님들도 껍데기만 베껴요. 그 학원이 왜 잘 되겠어? 응? 강점과 정체성이 일체가 되면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야. 응? 그거를 너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가 지금까지 학원 운영했을 때 비즈니스 실력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이 운으로 그냥 천 넘었던 분은 우연한 계기에 이게 맞춰졌지만 또 우연한 계기에 이게 무너졌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제 재밌게 흘러왔죠. 따라서 이제 강점 잡고 정체성 잡고 시스템 잡는 이 작업 자체가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혼자 못하잖아요. 왜 못하냐? 지식이 없잖아요. 지식인데 책에서 배운 지식, 베낀 지식 가지고 됩니까? 실전 지식이 필요하지? 저렇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을 지금 구입한다 그러세요. 구입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확신을 갖고 구입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근데 바로 옆에서 부동산 코치가 붙어준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우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돈은 쓸 땐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저는 뭘 기획하더라도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현실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일단 돈 벌어야 돼요. 돈 버는 게 이제 단기 성공입니다. 단기 성공인데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단기 성공을 거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 6, 7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단기 성공을 거둬야 됩니다. 따라서 이 단기 성공을 위해서는 약간의 트릭성 기획이 필요합니다. 트릭성 기획은 학원 사정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일맥상통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그 방식을 진행하면서 5, 6, 7을 동시에 지향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금 확보를 해 나가면서 그 학원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원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이래 가지고 더 이상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러면 초가집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 기와집이나 콘크리트 신빙 건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와집보다는 이왕 짓는 거 최신식 3층 건물로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3층 건물을 가장 빨리 짓는 방법은 초가집을 박살내버리면 됩니다. 근데 초가집을 박살내버리면 뭐가 생기죠? 이제 3층을 짓는 동안에 그 3층을 짓는 기간 동안에 원장님은 쫄쫄쫄 굶어야 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처음 지을 때부터 3층 건물을 염두에 두고 지으면 되지만 지금 운영하신 분은 초가집을 갖다가 3층 아주 삐까뻔쩍한 건물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굶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3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 초가집이 약간은 부서지긴 하지만 그 부서지면서 뭔가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계속 교육생활 받으면서 돈을 벌어야겠죠. 이제 그런 것에 해당하는 기획이 바로 트릭성 기획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트릭이라고 한 건 뭐 사기친다는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사기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뭘로 가는 과정이냐면은 그 원장님의 그 시스템을 갖다가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과도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으면서 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트릭성 기획이 좀 필요하죠. 이제 결국 트릭성 기획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금도 확보하고 학원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이미지 쇄신을 하면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성공 프로젝트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돈은 좀 벌면서 가야 되잖아. 그죠? 애들이 몇 명 나갔건 해도 지금 남아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한 명도 없어요? 그럼 학원 접어야지. 아예 새롭게 하고. 한 명 다 나갔다면 오히려 좋아요. 아예 새롭게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런 미친 짓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쪽 그 파주 지역을 개척할 때 얘기인데, 파주 지역은 제가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주로 일산하고 노원구하고 강남구 이제 대치동 쪽이 아니라 역삼동 쪽하고 그쪽에서 좀 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오른 상태였는데 이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 자동화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고 나니까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취미가 뭐였냐면은 그 학원 쇼핑하는 게 좀 취미였어. 학원 쇼핑. 어디 괜찮은 데 없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학관로 같은 데서는 그런 고급 정보를 막 올려주잖아요. 학관로 좋은 점이 나는 그런 정보들이 올라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베이를 하다 보니까 그 파주 학원이 나왔는데 괜찮았어요. 원장님이 써놓은 글도 괜찮았고 가서 한번 만나봤죠. 괜찮더라고요. 더 좋았던 건 선생님이 다 있는 거야. 선생님들도 다 봤어요. 선생님들도 보니까 뭐 그런 대로 그 available 사용 가능한 선생님들이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쪽 학원에 가서 또 하는 짓이 뭐냐면은 이 짓을 제가 합니다. 이제 이 짓을 하면서 이제 수익화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수익화를. 이게 꽤나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뭐 취미처럼 그때 학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전문적으로 모든 걸 입혀가지고 거대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소규모 학원을 갖다가 쪼물딱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게끔 만드는 거 있죠. 꽤 재미가 있거든요, 이게. 그런 관점에서 있었는데, 그때 인수했던 파주 학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인수받았을 때 남아있던 인원수가 18명 정도 됐어요, 18명. 근데 18명을 교육생활 다 분석해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야. 이게 중구난방이고, 애들의 퀄리티가 너무나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사용하던 커리큘럼 중에서 이제 가장 약한 애들 사용하던 커리큘럼이 안 맞아 버리는 거야. 그때
그냥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왕 인수한 거니까 한번 해볼까라는 도전의식이 생겨가지고 어떤 짓을 했냐면은 그쪽에 있는 학원이 18명인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선발한 애들은 딱 2명이고요. 나머지 16명을 전부 다 내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다 내보낸 이유는 뭐냐면 시스템을 다 뒤집으려고. 그래서 그쪽 동네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좀 안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공부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만드는 혹독한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실로 옮기는 게 아니라 애들이 강의실로 옮겨 다니는 시스템으로 완전 구축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 공장이에요. 들어오면은 애들이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집에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돌아버리죠, 애들. 거기다 테스트까지, 결과까지 돌아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학원을 해놓으니까 무려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인원을 거의 다 채울 수가 있었던 경험도 있고요. 이런 미친 짓을 거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인수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선고 트릭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제가 많이 따지거든요. 단기 성공이 안 되는 시스템인 데가 있어요. 애들도 중구난방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던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애들을 다 잘라버리는 게 나을 정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수할 때 그 숫자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얘를 가지고 내가 프로핏을 뽑을 수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쇼핑 하려면은 많이 돌아다니 보면 알아요. 응? 그래서 그 단기 성공을 하려면은 그런 트릭이 필요합니다. 원장님 학원도 대부분이 아마 중구난방일 겁니다. 그 중구난방인 걸 갖다가 다 잘라낼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트릭성 기획을 가지고 위에 있는 5, 6, 7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대대적으로 장기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시스템으로 방향 전환을 시키셔야만 되는 겁니다. 재밌죠? 재밌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쫓아오고 있다면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자신의 학원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렬한 거죠. 이 중기 성공이라는 거는 일단 단기 성공을 통해 가지고 학원이 개조가 되는 과정을 맞이했고 개조가 거의 80에서 90% 정도가 이루어진 단계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월천 시스템이 자동으로 벌리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들어가는 게 뭐냐면 SNS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본인의 SNS를 꼭 키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홍보 전략이라는 것도 있고 학원 문화 전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살짝 얘기하면은 SNS 같은 경우는 남의 거 잘 큰 거 활용하는 기대기 전법도 있고요. 자동 홍보라는 거는 그 어딘가에 걸리적거리면서 걸리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홍보되게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구석이 처박혀있기 때문에 조회수도 없고 뭐 최근에 만든 겁니다. 만든 거기 때문에 또 이제 밖으로 알려지는 것도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유튜브의 장점이 뭐냐면은 고생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검색 엄청 하고 엄청 보다가 그러다 보면 제게 뜰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만났을 때 어떤 거예요? 가뭄의 단비 같은 정보를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잖아요. 이 정보에 대해서 엄청난 정도로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다이렉트로 고객이 저한테 접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저도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이 영상을 갖다가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생각하실 텐데 시간 안 걸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동 홍보 전략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자동 홍보 전략의 위대함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내가 왜 그동안 힘들게 했을까? 그리고 홍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죽는 순간까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새로 태어나거든. 사람은 새로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그 죽는 순간까지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그냥 그때 뭐 한다고 하면은 너무 힘듭니다. 지속적으로 마케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원장님이 만들어 놓은 1인 영어 학원이 월천 시스템이 자동으로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상을 점프할 수 있는 걸 준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장기 성공입니다. 장기 성공에 대해서는 여기는 얘기를 안 했죠. 원데이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딱 하루에 모든 멘토링 과정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면은 아까 좀 전까지 설명했던 그 5가지 테마를 갖다가
원장님들이 그 간직할 수 있도록 영상도 제공해드리고 그 질문도 받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그걸 완숙하게 할 수 있게끔 머릿속에다가 이제 코어 엔진을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티코라 그러면 원장님의 수준이 티코란 말이에요. 티코인데 원장님의 엔진은 당연히 티코 엔진이겠죠. 티코 엔진이에요. 근데 그 엔진을 갖다가 그 그랜저 엔진으로 바꿔드리는 겁니다. 그 그랜저 엔진을 장착하게 되면은 겉보기에는 그 티코지만 퀄러티가 워낙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고품격 1인 영어학원이 되는 겁니다. 1인 영어학원이 되는데 그 티코의 운전법을 다시 배워야겠죠. 그 운전법을 다시 배우는 건 뭡니까? 그 엔진에 걸맞게 운전법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 배우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원장님이 만약에 사업 경영 실력이 9등급이라면은 1등급까지 가려면은 과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원장님이 실력이 3등급이나 뭐 4등급이야. 그러면 조금 더 빠른 시간에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테마를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게 원장님에 대해서 주제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된다. 주제 파악을 판단하는 방법은 지금 벌고 있는 수입으로 결정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9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은 그죠? 1등급이다. 거기 적어놨던 거 수능 영어 등급 절대평가 등급하고 원장님의 거기 등급도 똑같이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1인 영어 학원 기준입니다. 1인 영어 학원. 그래서 원데이 멘토링의 3배 효과는 수익을 최소 단위로 이제 3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인구가 줄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고 있을 때 좋은 거는 뭐냐면 1인당 교육비가 올라간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교육비가 올라가는 거 추세 맞춰가지고 고퀄러티 품질을 같이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1인 영어 학원일수록 더 쉽습니다. 대형 학원이 오히려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루에 5개 테마 학습이 가능하냐 그러는데 가능하겠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힘드시다면은 그 5개의 테마를 나눠서 학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반복해서 학습하시는 걸 더 추천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이 뇌에 장착이 됩니다. 뇌에 장착이 된 상태에서 나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티코에다가 그랜저 엔진을 넣었는데 차를 안 몰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타학원의 사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타학원을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언급할 수 없는 이유는 비밀이 보장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 코칭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월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한 여러 가지 SNS 도구들,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특정 학원을 언급하게 되면 그 특정 학원의 노하우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해서는 그래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원장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장님 학원이 서비스의 이용을 받아가지고 효과를 봤다. 그럼 그 효과를 주변에 있는 학원한테 알리고 싶어요? 알리기 싫어요? 다들 알리기 싫어합니다. 저는 그 점을 매우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간접적으로만 언급하고 뭐 후기를 특별히 모으거나 이런 짓을 안 합니다. 그 후기를 다 믿으십니까? 후기의 거의 90% 이상은 저는 조작되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읽어보면 다 좋거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저의 오리지널 멘토링 서비스는요, 멘토링이 아니라 꽃 666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부 다 해드리는 겁니다. 전부 다 해드리고 있는데 1인 영어학원 원장님한테는 웬만해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정답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실력이 9등급인데 원장님을 갖다가 한 달 만에 제가 정규 1등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근데 원장님이 만든 게 아니라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정규 1등이 되긴 했지만 그 다음 달부터 원장님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실력이 안 되잖아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등급짜리가 정규 1등을 정답지를 외워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 시험에는요, 정규 1등을 못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장하는 걸 제가 기대하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꽃 666이라는 프로그램도 제가 추천하지 않고, 꽃 333도 추천하지 않고, 꽃 099만 추천합니다. 그러나 이거 지금 원데이 멘토링 같은 경우는 꽃 99를 제가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꽃 99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원데이 멘토링에서 제가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테마 5개를 원장님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니까, 지금 그 학원 환경이 안 좋거나 지금 열악한 경영에 몰리셨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 학원의 사례에 대해서는 저도 구두로는 이렇게 이런 저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드리긴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어디 됐다 저디 됐다 이런 짓 제가 안 합니다. 그 학원을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비용은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꽃 666하고 꽃 333하고 꽃 99는 적혀 있는 게 비용입니다. 666만원. 현찰일 경우에 그랬고 카드 결제일 경우에는 금액이 다릅니다. 꽃 333, 꽃 099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은 제가 해드렸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원장님들한테 권하는 거는 원맨 153입니다. 원맨 153. 하루에 5개의 타마를 학습하셔가지고 3배 성장의 두뇌를 맞추는 겁니다. 실질적인 효과도 거두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원맨 153 같은 경우는 비용이 153만원이냐? 아닙니다. 이건 비용이 103만원이 아니라 66만원으로 최종 책정을 했지만 앞으로 그 일정 기간 동안은 거기 36만원만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책정된 가격은 66만원인데 그 한동안은 36만원만 받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요새 거기 최근에 컨설팅 문의가 많은데 그 사례를 들어보면은 전부 다 이제 그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빠지는 것들이 참 독특한 게 전국적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이나 이런 게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은 뭐 저한테는 좋은 일이니까,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문의가 너무 많다는 거는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안 되고 있는 학원들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없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원데이 멘토링 해드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원데이 멘토링 정도면 비용도 좀 저렴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이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꼭 이용하세요. 꼭 도와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을 제공하는 너의 전문성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이런 거 설명할 때 보면 저 스스로도 많이 웃음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저를 처음 대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알아야 되죠. 예, 저는 튜토리입니다. 튜토리라는 닉네임으로 그 웹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든 괜찮습니다. 검색을 해보세요. 뭐 네이버 검색하시면은 일단 뭐 인플루언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공식 블로그 운영자라는 것도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책 33권 정도 쓴 저자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는 이제 서울대에서 최종 박사학위까지 박사과정 수료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도 운영해봤고 오프라인도 운영해봤고, 그리고 이제 1인 영어학원 경력에 있어서는 거의 최정점을 다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본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이제 공부방도 해봤고 교수서도 해봤고 1인 영어학원도 해봤고 1인 영어학원 하면서 이제 시스템 확장시키는 것도 해봤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매출 고지에서 이제 뭐 3천 넘고 최종적으로 매출했을 때 이제 거의 1억 가까이도 한번 해봤고, 그죠? 그 이상은 못 해봤지만은 월 1억 가까이까지는 해봤고, 거기까지 올라가면서 느꼈던 것들하고 그 되는 시스템하고 안 되는 시스템, 그러면서 이제 세금과 비세금의 경계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엄청날 정도로 많은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로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일단은 가서 저의 경력을 한번 찾아보세요. 튜토리얼을 검색하시면은 알고 싶은 내용은 거의 다 나올 겁니다. 왜냐면 저에 대한 정보는 거의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곳들에 대해서도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좀 편안할 겁니다. 공개를 제가 다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만 공개해 놨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는. 다 공개할 경우에는 저도 비즈니스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다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1인 영어학원에만 특화가 되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1인 영어학원에 최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모든 기업은 1인 기업일 뿐입니다. 그 1인 기업일 뿐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삼성도 1인 기업이고요. 그리고 애플도 1인 기업이고요. 아마존도 1인 기업이고 페이스북도 1인 기업입니다. 왜 그러냐? CEO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거든. CEO의 생각을 갖다가 어떻게 파급시킬 거고 어떻게 다듬을 거냐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화를 잘 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1인 비즈니스를 잘 해야 됩니다. 1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일을 위임하는 걸 배우게 되죠. 어떤 일은 어디에, 응? 줬던 일은 저쪽에. 그런 과정을 하면서 뭘 배우게 됩니까? 기업가로서의 사고방식을 배우게 되고, 자기가 이제 1인 기업이 아니라 좀 더 확장하고 싶다 그러면 확장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조인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AI를 이용해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정 웹사이트만 활용해 가지고도 자동화를 충분히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1인 영어 학원을 갖다가 특화돼서 잘 배우게 되면은 다른 큰 기업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요즘에는 사람을 안 쓰고 기계만 써도 되기 때문에 그 인간 경영에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고 논리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공하는 이 멘토링 프로그램은 1인 영어에만 엄청날 정도로 특화되어 있고, 만약에 여기서 혹시라도 자기가 월 3천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 그걸 점프하는 방법을 저한테 문의하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알려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대가 사고방식을 바꿀 각오만 갖고 있다면. 사람들이 참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방식하고 방법입니다. 학부모님들도 그렇죠. 상담하면 꼭 방법 물어보고 방식 물어보잖아요. 그게 참 희한해요. 방식하고 방법 알려줘도 안 할 거면서 그 방식하고 방법을 물어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또 삐져요. 그래서 방식하고 방법은 지나가는 메뉴처럼 알려줘야만 됩니다. 진행 방식은 뭐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일단 등록하셔야겠죠. 등록이 뭐예요? 오늘 저랑 같이 하면서 쟤한테는 빨리 배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게 등록입니다. 결단이죠. 결단은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마음 먹은 걸 갖다가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이 뭐냐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을 건다는 행위는 그대의 몸에서 손가락 하나 자르거나 아니면 돈을 내면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결단을 증명하는 방법은 결제입니다. 결단 이꼬르 결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자기 돈이 빠져나가는 게 가슴 아프거든. 그 가슴 아픈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결단이에요. 그리고 결단을 할 때 그 본인이 원하는 희망 날짜를 적습니다. 희망 날짜를 적게 되면은 그 날짜에 원데이 멘토링이 진행이 됩니다. 중간에 뭐 날짜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날짜를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원데이 멘토링 하면서 질문란에 질문을 남기시면 됩니다. 질문을 남기신 다음에 질문에 대한 코멘트를 또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코멘트를 받고 싶은 날짜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답변해드리면서 그 원장님께서 제대로 이해 못하셨거나 실행이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컨설팅처럼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원장님이 습득하는 거는 그 원맨이지만 뒤에 후속 조치까지 취하면은 원장님이 그 누리시게 되는 거는 원데이가 아니라 뭐 10일이 될 수도 있고 100일이 될 수도 있을 정도의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저도 이제 여기 원데이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돕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정말 커요. 정말. 너무나도 원장님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힘들어하는 것 갖다 저의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근데 왜 공짜로 안 하냐면은 공짜는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결제를 안 하잖아요. 열심히 안 합니다. 결제를 통해서 배운 사람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만을 받고 본 그 정식 멘토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에서 코어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이것 정도는 꼭 이용하셔가지고 원장님이 지금 힘든 상황을 탈출하세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이제 뭐 멤버가 돼가지고 운영을 같이 해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추천하는 거는 꽃 0999고요. 0999. 근데 에라 모르겠다, 나는 모든 걸 다 해줘, 그러면 꽃 666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꽃 666. 꽃 666을 신청하시게 되면은 그 원장님 학원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세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까지도 모일 수 있게끔 충분히 다 제공해 드립니다. 다만 문제점이 뭐냐면은 워낙 단기간 내에 제가 그런 일을 해드리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원장님 스스로 정체성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원장님의 실력이 현재 9등급인데 갑자기 1등급을 만들어 드렸어요. 학원 시스템이나 세팅이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원장님이 들어가는 알맹이는 9등급이잖아요.
그거 유지를 잘 못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헉헉대면서 잘 유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3개월은 유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이 숙달이 안 되셨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왔던 맛만 생각하시고 대부분은 운영을 되게 소홀히 하기 때문에 한 달도 못 버티시는 분도 있어요. 응? 근데 정말 잘했던 사례는 그 나이대가 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들어가는 사람들은 잘합니다. 그 사람들은 감각이 좋고 체력도 좋으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쭉쭉쭉 하는 게 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학원이 안 되는 데는 어디냐면은 40대, 50대입니다. 그 40대, 50대 분들은 머리가 굳었어요. 굳어서 이제 자신감으로 감정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안 되는 꼴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안 해드려요. 그래서 꽃 99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한테 가격은 싸지만 자생력을 더 심어주는 거예요. 자생력. 응? 그래서 원장님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천천히 또 빠르게 하고 싶으면 빠르게 하면서 자생력을 심어주면서 스스로 하는 걸 좀 많이 한다고 보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꽃 99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애들한테 영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애들이 영어 문제 풀고 이러면서 선생님이 체킹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근데 꽃 666은 뭐냐면 원장님이 애들 대신 내신 시험 쳐주는 거예요. 원장님이 대신 학교 가가지고 애들 영어 내신 시험을 쳐주고 원장님이 대신 수능 시험날 가가지고 수능 시험을 대신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죠. 원장님도 교육비를 받는데 만약에 수능 영어를 가리키는 교육비하고 가서 대신 시험 치는 교육비를 받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어요? 거의 10배 차이 난다고 보셔야겠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기회에는 36만원짜리 이용해 보시고 이용하시고 나서 계속 지속적인 코칭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꽃 공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꼭 공구로 신청하더라도 원장님한테 제공하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도 제공해드리고 온라인 그 카페 구축하는 법,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자동화 처리하는 법, 그런 코딩 기술까지도 부분적으로 다 제공해드립니다. 제가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전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화가가 그림에 대한 모든 테크닉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한 폭의 그림에다가 그 모든 테크닉을 구사하지 않잖아요. 필요한 테크닉만 구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전수해 준다는 건 뭐냐면 원장님의 학원에 맞게끔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는 겁니다. 모든 지식을 전수해 달라.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학원 꼴이 말이 안 되죠. 그림 꼴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좀 이해가 되셨죠. 근데 나중에 그런 지식들도 필요하다.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꼭 99부터는 저하고 한평생 가시는 분들입니다. 한평생. 이분들이 저랑 가기 싫어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한평생 가는 게 꼭 99예요. 36만원짜리는 이제 원데이 멘토링입니다. 원데이 멘토링.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원장님들을 굉장히 돌보고 케어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반복 학습이 가능하냐? 예, 100% 가능합니다. 왜냐면 영상 자체를 다 제공해 드릴 거거든. 그리고 페이퍼워크 하는 것까지 다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온라인 참여 가능하냐고요? 100% 온라인입니다. 100% 온라인이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효율적인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소통 같은 경우는 전화 소통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뭐 원격을 좋아하신다면 원격으로 하는데 원격으로 소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부분, 글쓰기 코칭이나 뭐 이런 거 코칭할 때는 부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원격을 가동하는 게 있지만은 웬만해 가지고는 다 전화로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전화로 하냐? 그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영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질문하는 거 있고 그런 프로그램 과정이 다 있습니다. 따라서 100% 온라인 참여 가능합니다. 사전 준비물이나 또는 요구사항이 있냐? 뭐 스마트폰 한 대 정도는 있어야겠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든 노트북이든 다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추가 비용은 발생하냐? 추가 비용은 0원입니다. 0원. 그리고 상위 프로그램은 아까 설명해 드렸죠. 꽃 666이냐, 꽃 333이냐, 꽃 099냐, 이러한 프로그램 신청은 별도입니다. 별도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카드 결제가 가능하냐? 결제 방식은 그 온라인 결제로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고 36만원 하는 거는 엄청난 혜택을 드리고 있죠. 거의 30만원을 그냥 띵값 버리고 36만원만 받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로 해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맨 153, 원데이 멘토링 153, 1일 5개 테마, 3배 성장.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힘들게 개고생하고 있는 원장님께서 도움을 꼭 받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꼭 도움 받으세요. 링크는 제가 하단에 올려놨으니까 하단에 있는 링크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